매일 오늘날 날아온 한정역 사진. 잘 지내나? 요즘도 다이어트 생활하고 있어. 그 이전에 한두 번이지만 연락을 이어가며 지내는 교포 언니가 있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갔던 캐나다 연수 시절에 알게 되어서 20년이 넘은 이렇게 아는 사이였다. 이번에도 실패해서 간헐적 단식으로 너는 20kg 빼는데 나는 너 그럼 이거 한번 해봐. 뭐야? 몸은 마른 장작처럼 비쩍 마르고 밥그릇은 또 왜 저렇게 커? 정말 희한한 광경이었다. 갈비탕 그릇만 한 그릇은 그것은 두 배 크기, 밥은 또 얼마나 가득 담아는지 30신분에 무슨 밥을 먹고 있지 않은가? 살이 빠지는 공식이 있대. 실컷 먹어도 사질 방법 말이야. 이미 25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아는 방법이 인가 보더라고. 미스 코리아 금년에도 이 방법으로 체중 감량하고 출전했다는데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 검색해봐. 살이 빠지는 공식? 그거야 초등생도 아는 방법 아닌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뻔한 공식. 하지만 실컷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그리 해 봐야 양배추, 오이 같은 채소는 실컷 먹는 거겠지 싶었다. 이미 해본 만큼 다 해본 나로서는 대단한 기대가 생기지 않았지만은 반응을 보이지 않던 내게 언니는 얼른 한마디를 던졌다. 과일, 치킨, 맥주, 삼겹살, 국수, 빵 이런 걸 먹고 식후만큼 먹고 10kg 이상 뺐대. 이 여자 사진 봐. 언니가 두 번째로 준 사진에는 중년의 여자와 아가씨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누구나 예상하듯 뚱뚱한 여자는 중년일 테고 날씬한 여자는 아가씨겠다 싶은데 앞불사 이 두 사람은 동일인물이었다. 감량 후의 모습이 이렇게나 천지 차이라니. 심지어 어르새끼 섭취한 식사량은 어지간한 운동선수보다도 많아 보였다. 아침 과일, 점심 탄수화물, 저녁은 단백질. 이런 번 한 끼 식사량 제한 없음. 충격 자체였다. 그동안 칼로리 따져가면서 먹을 때마다 바들바들 떨었던 날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매해 어김없이 실제는 민방위 훈련처럼 시작은 성실해지나 결과는 비참했던. 어떻게 시루소처럼 먹고도 날씬해진 걸까? 이 사진들이 가질 리가 없었다. 하지만은 기존의 다이어트 공식을 배반하기에는 내 머리가 말을 넣지 않았다. 한참 들여다 봐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또 일본에 샐러드 한 접시로 버티던 때도 살은 빠져주지 않았다. 적게 먹은 만큼 날씬해져야 인지상정이거늘 몸은 그걸 몰라줬다. 그렇다면 저 오래된 사진 속의 선미처럼 먹어도 그런 공식. 빛의 속도로 그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회원수가 생각보다 많았다. 게시글을 들어 밤새 들어왔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치킨, 삼겹살, 맥주, 빵, 국수, 과일, 잡곡과 등피만이 들기는 금지식품이었던 것을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먹고 있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이번이들이 먹은 과일, 탄수화물, 단백질 식사에 대한 기록을 일기처럼 공유했다. 삼시세끼 빠짐없이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도 날씬했던 조선시대. 연도별로 정부에서 아주민들 공기가 1950년대, 70년대 자꾸 적어지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3년도 밥 공기 크기 변화가 이렇게 되어졌네. 씨름 선수처럼 먹고도 날씬해진 그녀들. 배가 절 때까지 실컷 먹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다. 없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과식을 해본 적은 있다. 예를 들자면 점심 식사에 공깃밥을 추가했다든지 라면을 먹고 나서 만두를 또 먹었든지. 하지만 그것들은 배가 들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 맹세코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남들보다 예민한 다이어트 센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쩌다 먹는 라면에 밥이라도 두 숟갈 말아 먹었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에게 배가 터질까지 먹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렇다고는 다이어트 센스가 밤새도록 작동되어서 눈물로 배견이를 적실 것이 뻔했다. 게다가 다음 날의 차징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을 상상만해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혹한 사실만 그렇다고 했다. 부럽고 믿기에도 불안했다. 사기꾼 집단인가? 키사입이 아침 과일은 망고, 배, 사과, 수박 그냥 달달한 거 다 먹네. 그냥 탄수화물, 과일. 저녁은 탄수화물을 감자, 웅심이, 냉면, 탄수화물로 쭉쭉 먹고 저녁은 계란, 통닭, 삼겹살.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식품이 막 섞어서 믹스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색이 되겠네요.
이것 사람들은 자신의 식사를 가탄단이라고 불렀다. 과일 탄수화물 30kg 분리해서 따로따로 먹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로 과일 실컷, 점심에는 탄수화물 실컷, 저녁에는 고기를 실컷 먹으면 된다겠다. 심지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감량이 된다는 것이다. 그때의 나이, 원리나 이런 따위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많이 먹을 수 있고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하면 기억과 채택거리고는 바로 가탄단에 돌입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수박을 올려 먹었다. 아침에는 우동도 실컷 먹었다. 점심때는 자기는 후보집에서 치킨과 맥주와 회포를 불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우동사가는 너희들 다이어트 포기해서 가탄단을 시작한 주 매일 아침이 행복했다. 그렇게 먹어듣는데도 다음날 체중을 잴 때마다 감량이었다. 치킨을 얼마나 자주 먹었던지. 치킨집 아저씨가 내 목소리만 들어도 몇 동 몇 호에 누구인지 알 정도였다. 그래도 일주일에 다 기대 없이 체중계가 올랐다. 내 동공이 커지는 것을 갖다 무려 2kg이나 감량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에 69kg, 70kg이나 하루에 기분이 결정되던 나에게 2kg은 대단한 수확이었다. 더구나 그러기는 실컷 먹고도 말이다. 놀라웠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뻥구석 수학자처럼 칼로리를 계산해가며 먹었어도 1kg은 감량하지 못해서 애틋한 날이 떠올랐다. 그날들은 대체 뭐였나 싶을 정도였다. 체중계 바늘. 그래서 다이어트의 신디력을 찾은 나 자신이 한없이 기특했다. 이렇게만 어저 쉽지만 밥만 간다면 10kg은 누워서 떡 먹기인 것이다. 웃음이 절로났다. 종일 마음이 풍선처럼 둥둥 떠있는데 다 그렇게 기뻐? 나는 똥만 누구나 와도 2kg인데 친구의 반응이 얄미웠지만 사실이었다. 그녀는 먹은 만큼 잘로 배출되는 체질이었다. 하지만 나는 3일에 한 번 비워볼까? 만성변비였다. 인풋에 비해서 만성변비.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비결은 없으랴. 다이어트와 전쟁에 들어가 실수 없이 나에게도 1년 중에서 2개월 정도는 휴전하는 기간이었다.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었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다. 뭐라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불안했다. 그러게 한 번씩 터져버릴 때는 통제가 되지 않았다. 공건들에도 투입해야 진압이 될 것 같은 폭발적인 식욕이었다. 단시간에 많이 감량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꾸준히 지속했으면 좋으련 과일이나 채소 먹는 다이어트, 고기나 유제품을 먹는 다이어트도 나에게는 효과가 없었다니 살이 빠져줄 때까지 내가 견뎌내지 못했다. 그 방법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는 20kg 감량하고 그러거나 시선이 같은 아이들을 결정할 수 있었다. 봄이 시작하고 있는 지금 3월이 적기였다. 처음에는 어떤 원리로 그랬을까 몰랐다. 같은 다이어트를 최초로 만들어낸 것은 네이버 카페 살려이라는 이름의 다이어트 동호회였다. 그렇게 시간을 내서 어딘가 왔다 갔다 할 수고도 없이 볼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식단이 이렇게 머리 감량이 되더라. 담해진 식단이 된장으로 이렇게 양념하니 맛있더라. 꿀팁을 얻다 보니 지루한 식단을 거듭날 수 있었다. 동성병연이라는 상황이 나의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래서 살자비를 운영하는 어윤아 대표님께 같은 덩어리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흡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같은 음식을 같은 양으로 먹어도 누구는 날씨가 누구는 등등하죠. 사람의 체질이라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 종류의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최대한 많이 흡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흡수력이 강한 체질은 뚱뚱해지겠죠. 반대로 흡수력이 약한 체질은 아무리 먹어도 날씬하죠. 그래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한 끼 한 종류만 먹어야 해요. 물론 이것저것 섞어서 강한 정제 음식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비정제 음식이어야 합니다. 이것만 적겠다면 흡수력이 약한 체질로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흡수력이었다. 이 짧은 단어 하나로 그동안의 미스터리가 확 풀린 듯했다. 많이 먹지 않아도 항상 뚱뚱했던 어른 체질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 주었달까. 하지만 그 어떤 다이어트든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다. 절대 끼니를 걸으면 안 돼요. 굶어있는 흡수력이 강한 체질이 됩니다. 흡수력이 강한 체질. 몸의 입장에서는 언제 영양소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가 되니 불안하거든요. 나중에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하려고만 하죠. 결국에는 흡수력이 강한 체질이 되고 그러면은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 내가 아무리 식욕 억제제를 들고 살아도 새 모이만큼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25년간 같은 너희의 들을 지도해 본 그분의 노하우만큼 많은 성공 사례를 카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들의 어마어마한 양의 식사 사진을 보게 되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다. 예전의 나처럼 말이다. 따로 먹기만 하면 된다고 가탄들이 내게 알려준 말은 그렇군요. 식재료는 가공된 것은 소세지는 안 됩니다. 삼겹살은 됩니다. 팝콘 안 됩니다. 옥수수는 됩니다. 자, 식재료는 가공된 소스, 설탕, 양념을 금한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끝난 4시간 공복을 유지한다. 이거는 있네요. 탄수화물, 단백질 식사, 맥주, 소주 곁들여도 오케이. 음주와 체중 증가는 무관하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과음은 삼갈 것이다. 나는 평소에도 어떤 것을 좋아하는 식성이 아니어서 과일을 기피하는 편이었다. 집안에 당뇨 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못 먹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릴 적부터 달콤한 음식에 끌리지는 않았다. 더구나 아침에 유도 식욕이 없어서 어쩌다 저걸 먹기라도 하면 속이 불편했다. 대래 평소보다 많이 먹곤 했다. 이거는 적응동물이 나도 금세 정했다. 어느덧 눈을 뜨면 자동으로 과일을 베어 물었다. 점심은 탄수화물이어야 했다. 감자, 우동, 잔치국수, 칼국수, 냉면, 바게트, 가난 베이커리, 체인 어디라도 밀가루, 소금, 이스트만으로 만든 빵이 한두 종류. 비가 오는 날에는 뜨끈한 국수가 빠질 수 없다. 근처 국수집. 저녁에는 삼겹살, 치킨, 계란, 우유, 생선도 정해서 일정이랑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김이 모로모로 올라. 자, 내 몸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아우, 예. 나이가 든단 다이어트 전과 후가 이렇게 되졌네요.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닌데, 적당히 편이고. 애프터. 자, 세상에 썩지 않는 식단의 위력 10kg 마이너스 수박 한두 밥 한 솥. 이제 내가 많이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었던 식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하려고 한다. 그 전에 이런 의문이 든다면 머리에서 싹 정리받는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질까? 아침 식사. 개수는 양의 상관없이 그날의 기분이 컨디션에 따라서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월요일 귤 7개, 사과 4개, 포도 2송이, 배 2개, 목요일 오렌지 5개, 키위 5개, 수박 3분의 1통. 이렇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면 단 식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처럼이나 잠을 자는 것. 저럼은 뇌에서 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무거운 지방을 드러내고자 다이어트를 시작이기에 저런것 써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커피나 녹차를 곁들이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침 식사를 마친 시간도 꼭 체크한다. 점심 식사는 탄수화물 일종이다. 첨가물 해석이 자는 밀가루, 칼국수, 잔치국수, 우동, 더 냉면 또는 빵류, 더 바게트, 치아바타 또는 감자, 잡곡과 정기서 일종을 선택하여 충분히 먹는다. 개수나 양에 상관없이 그날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입맛이 없다면 적게 먹어도 되지만 일부러 적게 먹으려 할 필요는 없다. 월요일은 잔치국수 해서 이런 가게도 설탕이 정되지 않은 건지 확인한다. 유명체 임자 바게트 로켓트다. 그리고 수요일 바게트 또 수요일은 찐감자 설탕부터 재래 금지 각종 소스 금지 소금 재래 된장만 가능 찐감자 목요일은 잡곡밥은 찰현미 금요일은 칼국수 토요일은 우동 주문 전지단 일요일은 냉면
계란, 고명, 깻가루, 김가루, 버터, 설탕, 참기름 등을 절대 곁들이지 않는다. 여러 양념이나 고명과 섞어 먹는 순간 음식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우리는 흡수를 낮추기 위한 체질임을 잊지 말자. 최대한 심플한 조리법, 순수한 탄수화물의 식단으로 실컷 먹는다. 잡곡밥을 한 손 먹어도 좋다. 나는 한 동안 상추, 깻잎, 엇가리를 썰어 넣고 재래 된장으로 비벼서 밥을 한 솥씩 해치우게 됐다. 그래도 감량이 잘 되었으며 심지어 아랫배도 눈에 띄게 들어갔다. 점심 식사도 1시간 이내로 끝내도록 한다. 끝난 시점부터 4시간 공복을 유지해야만 그 다음 식사를 할 수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공복 시간은 5시간, 6시간이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최소 4시간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두 눈으로 뜨고 이겨내야 한다. 책상에 엎드리거나 의자 등과 제기되는 순간에 꿈나라가 버린다. 나 역시도 초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최강의 졸음과 싸우느라고 내와 몸은 전투 상태였다. 저녁 식사는 단백질 한정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계란, 생선, 두부, 우유 중에서 생성이 있다. 이때 맥주, 소주를 곁들여줬다. 술 때문에, 회식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사람이면 이제는 어깨를 펴고 마음껏 즐겨진다. 그러나 밥, 국수, 라면 등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하자. 개수나 양에 상관없이 그날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입맛이 없으면 적게 먹어도 되지만 일부러 적게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한다. 애주거들에게는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맥주, 소주를 곁들이기에 아주 좋은 식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술과 곁들이다 보면 식사 시간이 1시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접을 먹은 시점부터 4시간 후여야 한다. 이렇게 식사는 점심과 저녁 식사 시 생채소를 항상 곁들여주는 것을 잊지 말자. 여성질은 식욕이 조절되고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준다. 생채소, 알배추나 상추, 깻잎을 가방에 한 무더기씩 넣고 다니기도 한다. 일주일 만에 만나게 단지 썩지 않고 먹을 뿐인데 거짓 센 나의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했네요. 하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세전반을 따라왔다. 저질 중간은 저녁이 고기 식사 끝나에 며칠간 설사가 동반되고 항상 변비를 고정하는 나이는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 반응은 과일, 탄수화물, 단백질이 뒤섞이지 않게 되자 음식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정은 영양분이 다양하게 들어올수록 최대한 흡수하려고 애쓴다. 그런 이유로 장흡수력이 강한 체질은 섭취된 음식의 수분까지 남김없이 흡수함으로 변비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썩지 않고 먹게 되면 변 상태는 달라진다.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밀가루. 국수나 빵 같은 밀가루 음식은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다.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밀가루로 된 모든 음식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맥락이었다. 하지만은 내가 경험한 밀가루는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 설탕이나 버터 그리고 기타 불필요한 첨가물과 섞여있는 밀가루 음식이 문제인 것이다. 섞이지 않은 밀가루 음식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었다. 먹으면 기운이 나고 탄수화물 음식의 기분 좋은 식감들이 다이어트를 유지하게 해준 것이다. 냉장고에서의 우동이나 소면의 성분을 확인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밀, 소금 정도가 전부이다. 한 솥을 삶아서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설탕과 기름과 첨가물로 된 양념이 소스로 뒤범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미리 인간을 뚱뚱하게 병들게 했다면 기원전 미리 주식이었던 민족들은 모두 비만으로 병들어 죽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이 쌀이 주식이었듯이 밀을 주식을 했던 민족들에게는 밀이 그 역할을 했다. 초식동물이 오직 후각에 의존하여 자신에게 이런 불만을 찾아내듯이 인간은 밀과 벼를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초등학생 시절에 브랜드 스게라는 만두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전경이던 데려가 식사 시간에 늘 먹던 빵이 내 눈에는 신기해 보였다. 모양은 럭비건 같고 밀가루를 대충 뭉쳐서 구운 원두에다 주인공 내려오는 신발 가죽처럼 질겨 보이는 그 빵을 손으로 뜯어가며 소프와
우유를 먹었다. 견과류가 잔뜩 얹혀있거나 속에 던파지나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빵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제빵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했다. 일본에서의 제과 제빵은 간식이나 디저트 개념이었기에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같은 개념의 식문화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빵을 주시고는 유럽에서는 딴 맛이 없는 담백한 빵을 먹는다. 마치 우리가 쌀밥에 반찬을 곁들이듯이 그들도 심심한 빵에 약간의 곁들임이나 잼이나 버터를 바르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빵을 주식으로 삼아도 오랫동안 안전한 음식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고자 사람들은 밀가루를 더럽이지 더 달콤하고 더 기름지고 더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였다. 봄 햇살에 떠서는 인격은 단숨에서 나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 실컷 빵을 뚫고 나면 나는 어느새 인자해졌다. 면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동도 마찬가지다. 마트에서 파는 우동면에 시판 우동 간장으로 간을 한 후 채소 고명을 얹고 3개고 4개고 배불리 먹어도 된다. 고기계란 지단지구 등의 단백질 고명만 피하도록 하자. 대신에 청양고추를 두부 넣어서 허전함을 달리든지 간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여건의 채소를 잘게 다져서 하는 것도 좋다. 내 경우에 과탄단 다이어트 초기에는 잔치국수를 3그릇씩 먹은 적도 있다. 기분은 더욱 신기했다. 아침마다 빠지 허리가 헐렁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쌀이도 수월해졌다. 요즘은 나는 한 그릇만 먹어도 충분하다 하지만은 가끔 받을 때는 당연히 곱빼기다. 곱빼기. 너와 나의 연결고리 치맥. 치맥은 기름에 튀긴 음식은 맛이다. 오죽하면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말이 생겼을까. 바삭바삭 튀기는 치킨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걱정하지만은 그 걱정은 아이콘이라 할까. 옛날에는 백년 손님이 사회지점 정도였는데요. 오토바이 타면 사고 치는 아들도 치킨을 시킨 날만큼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 뱃속까지 치킨 냄새가 배어있는 민족으로서 치킨을 포기하며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아이고 치킨집 사장님 튀김 최대한 부탁드려요. 나는 치킨 한 마리를 온전히 혼자서 다 먹었다. 골뱅이 무침이나 떡볶이 같은 사이드 메뉴의 유혹에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매일 치킨집에 도장을 찍어도 체중은 감량된다. 단순한 식사는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다. 단순한 식사의 장점이군요.